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한 5가지 정도가 돼요. 좀 제 개인적인 생각과 제 의도를 왜곡되게 평가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을 진심으로 좀 바라고요. 다음 컨텐츠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지금 업로드하는 거를 좀 망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리는 것이 맞을지. 제가 안녕하세요, 골든의 류지영입니다. 이쪽은 비가 엄청 많이 내립니다. 지금 호우경보거든요. 태풍 9호가 북상한다고 하는데 지금 안산 시흥 이 일대는 지금 게릴라성 폭우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까는 엄청난 폭우가 동반을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비는 그래도 폭우에서 약간 소강 상태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이제 한 주의 시작이네요. 지난주 주말에 투자비자 문의가 들어와서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영상을 찍어보려다가 불법 체류자 신분에서 합법화 되려고 하는 거에 대한 실질적인 방법이 있냐 물어보시는 거에 대한 최근의 질문에 대한 영상을 한번 찍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정을 했고요. 이 불법 체류자 신분인데 합법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한 5가지 정도가 돼요. 첫 번째는 이제 국민의 배우자와 결혼하는 거죠. 이건 뭐 너무나 잘 아는 거기 때문에 국민의 배우자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F6 자격을 획득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F6 자격을 획득을 하더라도 일단 바로 되진 않아요. 일단 절차가 좀 복잡하고요. 체류 자격 기간 중에 이제 불법 체류 기간 중에 대한 범칙금은 모두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있고요. 너무나 잘 아는 거니까. 두 번째는 산업재해를 통해서 구제를 받는 경우죠. 산재자가 되면 이제 지원원이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해서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불법 체류자라도 합법적인 그 지원 비자를 부여받게 돼요. 근데 이때는 이제 실제로 이제 어떤 피해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불법 체류에 대한 범칙금은 납부하지 않고요. 산재에 대한 어떤 보상의 개념으로 불법 체류 합법자 이 지원으로 합법 체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중대한 치료 사안에 이거에서 인도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원 2를 부여하게 됩니다. 불법 체류자라더라도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경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캔서, 암 같은 경우 또는 그 생명의 총각을 다투는 어떤 심대한 심장 질환이라든지 뇌와 관련된 질환이 있을 경우 그 진단서와 정확한 그 소명 자료만 있다면 지원2의 자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성폭력 피해자입니다. 성폭력이나 뭐 성폭력에 의한 그 신체적인 훼손 또는 그 민형사상 진행되는 그 소송 및 조사 기관에 관련돼서 불법 체류자에 대한 처우를 인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부여를 하죠. 이 경우에는 불법 체류자 신분이라도 여성인 경우에는 체류 자격이 지원으로 변경이 되고요. 범칙금은 부여받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체류 기간은 최대 1년까지 부여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계속 연장이 되죠. 이건 이제 성폭력에 한해서긴 한데 이제 정말로 이제 인도적인 사유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어떤 국내에서 그 국민에 의해서 어떤 생명의 위협을 받은 사건이나 형사건이 피해자일 경우에도 지원으로 인도적 사유로 이제 구제가 될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이제 기간에 따라서 미성년 자녀를 두었을 경우 부여되는 구제되는 경우죠. 이 경우에는 부모까지도 구제가 같이 됩니다. 그래서
영유아 6세 이하 자녀일 경우에는 그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D4의 자격을 부여받고 부모의 경우는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때 6세 이하는 무조건 영유아 기간이니까 체류 기간이 6년 이상 한국에서 체류를 했다면 초중고에 입학을 했을 경우 자녀는 D4, 부모는 G1을 받을 수 있죠. 그러면 그 영유아가 아닌 일반 그 미성년자로 입학을 했을 때는 한국에서 체류기 7년일 경우에 초중고에 입학을 하면 자녀 본인은 D4, 부모는 G1을 받을 수 있습니다. 7세 이상이니까 계산을 했을 때 7년이라면 14세 다시 12세 이전에 해야만 19세를 초과하지 않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이 자격은 7세에서 12세까지만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불법 체류자에서 합법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요약해서 다시 설명을 해보면 첫 번째는 국민의 배우자가 되는 방법, 두 번째는 산업재해에 대한 구제, 세 번째는 심각한 질병에 대한 인도적인 사유, 네 번째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구제,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미성년 자녀, 영유아 또는 12세 이하 자녀의 체류 기간에 의한 미성년 자녀와 부모에 대한 구제 등에 대해서 좀 5가지가 있다고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해당 절차는 저희 사무소에서 모두 진행이 가능하세요. 제가 절차를 진행을 도와드리고 컨설팅도 가능합니다. 불법적인 것이 아니게 정상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주소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투자비자에 대한 영상을 찍어서 컨텐츠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이제 행정사에 관련된 내용들을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리는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행정사 컨텐츠를 계속 올려야 되는 고민이 좀 빠지게 됐어요. 이유인즉슨 제가 컨텐츠를 행정사에 관련된 컨텐츠를 올릴 때는 우리 행정사 업계의 전반적인 어떤 의식 구조나 또는 시스템이나 제도나 또 우리의 이제 권익을 위한 긍정적인 바람을 위해서 제가 발전적인 측면에서 컨텐츠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일부 댓글을 보니까 이게 또 경력직 출신이냐 시험 출신이냐에 대한 또 흑백 논리로 가는 댓글을 보면서 또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경력직 출신 행정사입니다. 제가 어떤 구분을 위해서 컨텐츠를 찍지 않았거든요. 우리 전반적으로 좀 행정사업을 발전을 위한 내용으로 담았는데 뭐 시험도 치르지 않았냐를 기준으로 이 어떤 행정사의 그 논리로 간다면 이게 더 다시 또 저 컨텐츠로 인해서 분리가 되고 양극화되는 현상이 발생될까 심히 좀 우려스럽더라고요. 그건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경력직 출신 분들이 사실은 그 단연간 행정관에서 공무를 수행하시면서 얻은 노하우나 이 노력들은 사실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자체를 저는 무시하고 싶지 않고요. 또 반대로 시험 출신 분들께서 노력해서 어렵게 라이센스를 획득한 부분에 대한 노력들도 저는 함부로 폄하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 두 어떤 출신에 대한 노력들은 정말 존중하고 박수받아야 마땅하고요. 그분들의 어떤 권위는 당연히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양분란을 이끌어내려는 의도가 하나도 없는데 그런 저희 그 실태에 대한 내용들이 그런 모습으로 비춰주시는 것이 사실 좀 우려스럽습니다. 좀 제 개인적인 생각과 제 의도를 왜곡되게 평가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을 진심으로 좀 바라고요. 다음 컨텐츠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지금 업로드하는 거를 좀 망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리는 것이 맞을지, 예, 제가 이게 뭐 같이 상생하자는 의미에서 찍었는데 의도와는 다른 현상이 빚어지는 것이 아닌가 사실 좀 걱정스럽습니다.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더 양질의 컨텐츠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골드윈의 유지영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